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21.4도, 습도는 44%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25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가운데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던 것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던 청원이었죠. 119만 명, 이미 이걸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120만 청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합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드루킹 사건을 예로 들면서 조작된 청원 수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월간조선 인터넷판 같은 경우 웹페이지 방문 기록을 삭제하면 중복 동의가 가능하다고 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보다 정확한 민의를 듣기 위해 중복 청원을 차단할 시스템적 개선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120만 청원을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무리지요. 음모론 말고는 달리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번 120만 청원에 담긴 민의는 자유한국당 해산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책임이 있음에도 국회 폭력 사태를 정당화하는 야당, 그리고 쌍방과실로 모는 상당수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시겠지요. 그런데 120만 청원은 조작이다? 촛불혁명은 조작된 태블릿 PC에 놀아난 것이라는 가짜뉴스와 닮아 보입니다. 듣고 싶은 민의만 경청하는, 나를 지지하는 민의만 경청하는 자세. 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지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현장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 계정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반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엿새 동안의 동물국회라 불리는 그야말로 이 국민적 근심을 자아내게 했던 국회는 잠시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잠시 후 핫소리와 미세 뉴스보세에서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병원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녹지병원 직원 50여 명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실패로 끝나버린 영리병원, 이제 남은 건 소송전입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와 사업 철수 이후의 후폭풍, 남은 과제,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사지요.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사무처장, 2부 속 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자칭 자유한국당의 금기어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정치적 참견 시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면서 구호를 외쳤지요. 자, 그럴 때마다 반대편에 섰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 두 당의 당직자들이 맞받아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의 구호에 맞춰서 일부 문구만 바꿔 마치 하나의 구호처럼 들리게 한 것인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헌법 수호라고 하면 민주당 정의당 당직자가 독도 수호로 만들어버리고 독재 타도라고 구호를 외치면 일제 타도로 바꾸고 문재인 독재자는 박정희 독재자로 섞더니 원천 무효는 원천 징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 정의당 당직자를 겨냥해서 삼중대 꺼져라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 이에 대해서 정의당 쪽에서는 자민당 꺼져라 이렇게 맞대응했습니다. 삼엄했던 국회 복도로 한번 가보시죠. 헌법 수호! 헌법 수호!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일제 타도! 일제 타도! 일제 타도! 독재자!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박정희! 삼중대 꺼져라! 삼중대 꺼져라! 삼중대 꺼져라! 삼중대 꺼져라! 자민당! 그러나 회의장 안은 살벌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추가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할 때마다 원천 무효를 연신 외치면서 가로막았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취지 설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 직원들에게 장내 정리를 요청했는데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이크의 입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동시에 창피하다 표창원 등을 외쳤습니다. 표창원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그대로 불법행위의 진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당 의원이 말할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다른 당 의원이 말하면 말소리도 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업시간 내내 한 학기 내내 참여하지 않다가 시험 직전에 내가 안 배운 거 시험에 내면 어떡하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법적 차량을 지켜라.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왜 여러분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회의가 원천 무효라면 여러분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고요. 국민의 뜻에 맞들어서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을 파기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의 방해는 여러분들 국회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125만을 넘었네요. 끝내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는 각각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온 국회 충돌은 이제 제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사실 선거제도 개편,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해서 관철한 셈이 됐는데요. 물론 당내 갈등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내상을 입었지만 어쨌든 출발점에는 바른미래당이 있었던 것이죠. 4개월 반 전 단식 투쟁을 벌였던 손학규 대표의 심경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 개혁 그거 되겠어? 하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그 시작을 이뤄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그 시작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강진에서 만덕산을 내려오면서 7공화국 건설을 외쳤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거대 양당의 괴물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식도 했습니다. 또 사고의 문제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신 오신환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데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물론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면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까지고 과중하면 징역이 7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보좌진들은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공무원 생활을 못하고 선거 출마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렇게 처벌이 무겁게 한 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긴급 의원총회 자리에서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 겁방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또 독선적으로 일방적 주장을 해가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 취지에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법을 거꾸로 악용을 하고 또 국민들을 속여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 사무처까지 동원했습니다. 국회법 해석을 왜곡하고 또 선전전을 펼치는 데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꿎은 국회 공무원들 정말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참으로 몰지각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은 고소 고발을 철회한다고 수사가 멈출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국회 의안과를 틀어막은 행동은 무거운 처벌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들 안 볼 때 화장실 끌고 가가지고 이거 찍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폭력에 관한 뭐 법률도 그렇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선진화법 상에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물론입니다. 예. 네, 판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강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회의방해죄가 일단 적용될 수 있고 그 의안과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이제 감금, 점검했다. 여러 사람이 네. 다중의 위력으로 그건 특수감금, 소위 특수공무집행방해거든요. 그래요? 그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다 심각합니다. 이게 회의방해죄는 벌금이 국회의원이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자격 상실이 되고 뭐 내년 총선에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그 뒤에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세고요. 판사로 되돌아가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의안과 그 부분은 의안과. 대단히 심각합니다. 거기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색깔론 막말 정당으로 몰아세운 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용기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속칭 빠루 그러니까 노루발 못보비와 공사용 해머까지 동원해서 국회의 기물을 부쉈다고 또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한 물증이 없고 국회 사무처가 국회 경위가 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진실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긴급 의원총회에서 했던 정용기 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금 색깔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색깔론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 운운하면서 본인 스스로 무슨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색깔론 얘기를 했고 우리 당은 오히려 저는 방향론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왼쪽으로만 가서는 경제도 폭망하고 민생도 파탄나니까
오른쪽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헐리우드 액션이라면 여기는 정치적 책임까지 있다고 해서 다 낼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집권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폐륜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해서 폐륜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집단이 누굽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해서 정말 폐륜적인 행동을 한 분이 과연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 병원에 가서 계시다니까 우리가 인지상정 빨리 쾌유하시길 지금도 빕니다. 그러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적인 사고임 결제하고 김용민 라이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소속 임원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부른 사람은 그런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생소하시죠? 없어진 삼성미래전략실의 이름을 바꿔서 단 간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모 상무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의심스러운 것은 삼성전자 임원이 자회사도 아닌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현장에서 지휘한 점입니다. 게다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는데 삭제한 대상에는 고한승 바이오에피스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가 아무 연관이 없는 회사의 대표 휴대폰과 노트북을 뒤져서 증거를 지웠다. 삼성전자 상무와 바이오에피스 대표를 통제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지난 2016년 최초로 이 삼바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했던 홍순탁 회계사가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에 구속된 2명 말고도 사업지원 TF라고 하는 옛날 미전시리를 승계한 조직에 또 뭐 백모 상무가 같이 증거인멸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이것이 뭐 계열사 차원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이슈, 뭐 총수일가의 아주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에 사업지원 TF 임원이 움직였을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에피스의 임원 중에 양상무랑 이 부장이 이런 2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에 별도 사무실을 아예 차려놓고 자기 상사들, 뭐 대표의 휴대전화, 노트북 이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한 거죠. 이제 검사를 하면서 합병, JY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해서 이 검색에서 걸린 걸 다 인멸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양모 상무가 고한승 대표 휴대전화를 뭐 조사에 삭제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하극상이죠. G.O.D의 웃픈 하루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못한 내 이야기 혼자 몰래 숨겨둔 그 이야기 이젠 꺼내보려 해 잠시만 들어줄래 사랑 하나만 느낀 내 자신이 내 맘처럼 안 되는 이 세상이 날 작아지게 해 이런 내가 싫어질 만큼 난 늘 외롭기만 했던 나야 뭐 하나 딱히 잘하는 거 없던 나야 이 열등감에 매일 머리를 싸매 재능 없는 예능 매니저가 전화 오네 물어뜯고 뜯기는 세상에 나는 약해 훔치고 뺏고 뺏기는 이 열등감에 쩔어 웃다가 슬픈 노래 우프고 지친 시에 오늘 하루를 보내 내게 용기 부여해줄게 괜찮을 거야 오늘이 지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절대로 듣지도 마 사랑한단 말은 쉽게 속기도 하지만 슬프고 지친 이야기에 눈물도 흘리지 마 이별하는 것이 더 아름답기도 하니까
나가질 순 없는데 내 손이 바람보다 차게 느껴질 때쯤 사랑도 지쳐가 저 멀리 사라질 때쯤 웃다가 슬픈 노래 우프고 지친 시에 오늘 하루를 보내 내게 용기 부여줄게 오늘이 지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사는 게 그래 우린 험한 언덕에 위태롭게 서 있는데 울고 웃는 우픈 하루 얘기도 못한 이야기 혼자 몰래 숨겨둔 그 이야기 이젠 꺼내놓으려 해 잠시만 들어줄래 사랑을 못해 내 자신 내 맘처럼 안 되는 이 세상이 날 작아지게 해 이런 내가 싫어질 만큼 오늘이 가면 괜찮을 거야 그래 예. 유튜브에서 박상용님 여당일 땐 천국 야당일 땐 지옥 이런 말씀하셨고 어영차 바다만님 노래가 죽인다라고 하셨고요. 순진맘님 경제가 안 좋으면 국회에서 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1927번 쓰시는 분 야당이나 여당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네요.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네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마음이 편하죠. 이쪽도 잘못 저쪽도 잘못.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면은 마음은 편한데 글쎄요. 그 뭐 결국에는 이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을 좀 더 위하는 발언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 좀 다른 생각을 저는 가져봤어요.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방면으로 한남대교를 조금 지난 4차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 2시간 전에 발생한 사고로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 마무리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여파로 잠실부터 한남동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로도 같은 구간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잠실에서 반포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은 구리부터 하월곡동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밀리고요. 내부순환로 진입해서도 기름동에서 국민대 램프, 홍지문 터널을 지나 연희램프 쪽으로 답답합니다. 이 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곳곳에서 많이 밀리지만 특히 정체가 심한 구간은 일산부터 송내까지 19km로 가장 정체의 길이가 깁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놓치다. 이게 이 샵 얼마 알려주는 건 없는 집만 그런 거예요. 없는 집만? 예. 그래도 문자 하나라도 받아보려고. 김용민 라이브는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없는 집이 있는 집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지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칙칙폭폭. 저는 지금 달리는 열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간 열차 여행할 때입니까? 네. 네, 국회 소식을 기대했는데 실망입니다. 네. 잠시만요. 실망은 금물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열차가 바로 패스트트랙 열차입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좀 빨리 해주지. 네? 어서 열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패스트트랙 열차가 30일 오늘 새벽 0시 33분에 국회에서 아주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만덕산에서 내려와 단식을 넘어 동물국회를 넘어 힘겹게 출발 항항. 네, 그럼 열차 안을 둘러보겠습니다. 제 옆으로 사법개혁 법안이 보이고요. 선거제 법안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발장이 잔뜩 실려있는 고발칸도 보입니다. 68명이 타고 있는 고발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많이 시끄러운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열차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최장 330일 동안 달리게 될 이 열차의 종착역은 국민의 열망, 국민의 희망역입니다. 총선으로 가는 열차,
이제 속도 올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에오 올라이.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패스트트랙 열차는 달리고 싶다. 예, 별밤님 문자가 왔는데 이것부터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양비론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잘잘못의 정도를 가리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고요. 예,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네, 오창석 반갑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친통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니까 무슨 법안이 통과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건이 상정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정도 지정이 된 것이고, 이 법안대로 뭐 반드시 뭐 법이 입법된다는 법도 없는 거고요. 중간에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해봐야 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굉장히 좀 진통 끝에 심사를 해왔는데, 어제 자정에 임박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법 2가지 안이랑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새벽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어요. 반발하고 있죠? 네. 반발 안 합니까? 그 패스트트랙 현장에서도 반발을 했었고요. 조금 차이가 있었다면 사개특위에서는 일어서서 위원장한테 반발을 했었다면 정개특위에서는 앉아서 반대 토론을 많이 했었고 장제원 의원의 울분에 찬 그렇지만 더듬거리는 것 없는 속사포 같은 그 연설도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공수처 설치 법안 한번 보겠습니다. 여야 사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법안의 차이점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5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여야 사당 합의안 그리고 권은희 의원 법안 공통점은 기소권,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 여기서 이제 기소권이 제한돼 있는데, 권은희 안에서는 공소 제기 여부를 그냥 공수처에서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기소를 한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사당 합의안은 현직자와 퇴직 2년 이내에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었다면, 권은희 의원 안은 그런 기준 제한이 없이 재직 중 비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는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말이죠. 하나 더 말씀하시죠. 세 번째 차이는 당초 안이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조금 더 폭넓게 규정돼 있다면, 권은희 안은 부패라고 조금 더 좁혀져 있고, 그리고 원안에 없었던 김영란법 위반까지 추가된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입니다. 이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걸 추가를 했고, 다섯 번째는 공수처 검사 임명인데요. 당초와는 대통령의 임명과 공수처장의 제청을 거쳐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그런 방안이었다면,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그런 안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어떻게 좀 다 합의된 거 아니에요? 여야 사당이 다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띄우는 것. 이것까지 다 합의가 된 건데. 근데 권은희 의원 주장으로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는데 좀 건너뛰고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원내대표하고 조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자신이 추가로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성을 상실하고 사보임을 했다. 사보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 달래려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막판에 또 추가적인 그런 제안을 한 것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2가지 안을 같이 태우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뭐 주장의 옳고 그름 떠나서, 왜냐하면 2가지 안을 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병합을 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렇게 병합이 되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그 안건으로 칩니다. 그래서 아무 뭐 지장이 없는 것이고, 설령 2가지 안이 서로 간에 절충이 되지 않고 본회의까지 그대로 가더라도 본회의에서 하나를 부결시키든가 둘 다 부결시키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의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 안이랑 그렇게 크게 안 다른데? 라는 생각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죠. 이 권은희 의원의 안에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내용을 떠나서
이 마지막에 모양새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권은희 명예회복법이니 권은희 심기관리법이니 하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명명돼서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당초 여야 4당의 합의였는데 여야 4당의 합의 플러스 한 의원의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지 바른미래당 내용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사당 합의가 제대로 내용을 다 채워 넣지 않고 이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간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지금까지 계속 오다가 그러니까 이미 문을 열어두고 출발을 해버린 상태였던 거고 몇 가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논란이 된 건데 사실 저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복수안으로 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거제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단일안을 마련한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은 아닌가. 그거 한번 복기를 각 당에서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안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패스트트랙 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제가 자유한국당이면은 그 안들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을 막지 않겠다. 대신에 민주당이랑 나랑 우리랑 합의해가지고 요것도 같이 태우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지나치게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은 통과까지 다 끝날 것처럼 이렇게 다들 좀 몰아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 여러 가지로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합의였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 반응 뭐 영상을 통해 보니까 뭐 거센 반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각 회의장 앞을 일찌감치 막아서면서 표결을 저지했는데 이것은 위원장 재량으로 회의 장소를 따로 지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가로막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결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고성이 오가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표결까지는 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지 않고 몇 분 동안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서 또 눈길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회의 방해 아니에요, 그거? 회의 방해로 비춰질 수가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기표소를 혼자서 이제 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뭐 다른 데서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계속 거기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투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투표 필리버스터. 라는 진행을 했고 그 심상정 위원장이 빨리 나와달라고 김재원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김재원 의원이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고 결국 10분이 넘어서서 한 차례 경고 그다음에는 그냥 투표 종료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굿모닝님 제일 문제 많은 국회의원은 왜 빠지는지 답답합니다. 뭘 말씀하시는 건가? 기소에서 빠져 있죠. 기소 대상에서. 기소는 기소 대상에서. 국회의원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그 공수처법에. 네, 알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기소 대상은 사실 그 애초 민주당 안은 다 그 고위공직자면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뭐 검사,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기소 대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바른미래당 때문에 또 이 안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 기소권을 아예 주지 말자. 아예 주지 말자. 공수처한테 주지 말자. 이랬다고요. 그래서 현재 안은 아예 주지 말자는 아니고 그렇죠. 기소 대배심제 같은 걸 도입하자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자, 유튜브에서 또 김경미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권은희 의원의 디테일은 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 수사 대상 범위가 중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권은희 의원 안이 수사 대상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차분차분히 앞으로 국민들도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디테일을 진짜 알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작은아이님, 김수민님 본회의 의결 조건 좀 알려주세요. 김용민 MC는 잘 모를 것 같으니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회의 의결 조건은 그 전체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네, 그렇죠.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하더라도 이게 또 법사위를 한번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에 또 회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금 특별위원회 그 과정에서. 그래서 사법개혁특위 또 정치개혁특위에서 만약에 논의가 시작됐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거 조정위에 넘겨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한 거의 90일 동안 이 논의를 늘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법사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법사위에 올라가다 한 90일도 늘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180일, 한 6개월 정도를 국회에 묶어둘 수가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렇지만 본회의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올라가도 이 문제인 게 이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거 지역구가 줄어드는 거 싫다 해서 예를 들어서 반란표를 던진다. 이러면 또 이게 기껏 노력해서 패스트트랙에 띄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무기명 표결을 할지도 모르는 거라서. 근데 인사투표 외에 무기명 투표가 여지는 가능할까요? 열려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할지는 여지는 열려 있고 국회법상으로. 네. 그러니까 기명으로 하겠죠. 아무래도. 인사에 관한 것은 무조건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을 뿐이고 나머지 투표라고 다 기명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여야 사당이 설마 그걸 무기명으로 하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트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너무 지나친 이유는 그걸 틀게 되면은 사실 선거제부터 먼저 표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걸 틀면은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심지어 정의당이나 이쪽에서도 그러면 공수처법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330일까지 최장 330일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논의가 어떻게 진척이 되든 후퇴가 되든 또 변모될지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김수민 평론가만 알 것이다, 김용민은 모를 것이다 하시는 분 코를 납작하겠습니다. 그분 차단당하셔서 못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아쉽네요. 알고 계셨는데. 납작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자, 그래요. 1967번 쓰시는 분 코미디 프로 볼 필요 없이 국회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어제 그 9호. 예. 정말 오랜만에 큰 웃음을. 배꼽을 잡았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면 이제 정의당, 민주당 보좌관들이 또 거기서 이제 또 뭔가를 덮어가지고 원천 무효하면은 원천 징수 이렇게 바꾸고. 민주당, 정의당이 섞여 있었죠. 그렇죠. 원천 무효를 또 온천 무효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헌법 수호는 이제 독도 수호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못 하더라고요. 날치기 무효? 네. 이거는 이제 그냥 흘려 보내시더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고. 저 같으면 북치기, 박치기 이런 걸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05번 쓰시는 분 김수민 평론가는 기초의원 출신답게 기초가 탄탄하네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보낸 거 아닙니까? 기초의회 회의 규칙이 국회법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거기도 혹시 패스트트랙이 있습니까? 기초의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없고. 없고.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없습니까? 네.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7279번 쓰시는 분 정치인들 싸움만 하다가 4월 월급도 받아가겠네요. 그렇죠. 무슨 4월만 돌았습니까? 그전에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왔죠. 몇 달 동안 돌았습니다. 이거 참 아까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한철희님, 무관심은 정치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기기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시비비에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 선진 시민의 몫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정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이렇게 가버리면은 정치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오창석 씨 같은 참신한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퇴출당하는 이런 정의구현하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최선보다 차악을 택한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전 늘 우리 현실은 최선을 다하면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선택한 사람을 차악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자꾸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중에 최선을 항상 선택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오창석 씨가 최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서 아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김용민이 차악이라고 생각해서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최악은 있어요. 저기 이동영 씨하고 산책 방송에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자, 그래요. 농담이었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여야 사당이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략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오창석 평론가. 네, 이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무처도 점거하고 팩스도 가져가고 하는 강대강 충돌을 지금 5일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특위가 열릴 때도 막아설 것이다. 또는 그 사진에서 공개된 것처럼 스크럼을 짜거나 또는 누워 있어서 아예 회의장 자체를 진입 못하게 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개특위는 당초 오후 10시 본청 220호에서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인 506호 회의실을 긴급 변경을 했고요. 네. 정개특위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본청 445호에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604호로 장소를 급히 바꿨습니다. 네네.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똑같이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알게 되는데 그 진입장을 잘못 맡고 있던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봉쇄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변경된 회의 장소에 진입을 해서 여야 사당 의원들이 개의를 했고요. 여기서 통과가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다음 뉴스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지 말까요? 계속 할까요? 예. 연일 국회 소식으로 못 다룬 뉴스들이 많아서 소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PD님. 네, 그렇게 가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 책임 전가를. 예. OEM형 우리 방송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자, 김수빈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17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오, 그래요. 광주지법 3형사부가 오늘 내린 판결인데요. 이 재판부는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생활 기록을 보면 폭력적 생활을 하지 않았다. 또 정기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등 종교적 신념을 꾸준히 지켜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지난해 11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렸던 판결이 있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기존의 병역법 8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제 사법적으로도 이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판결에 따라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은 학교 다닐 때 폭력의 흔적이 없어야 하네요. 네. 예. 일단 뭐 학교 다닐 때나 평소에 생활할 때 이럴 때 이제 이 내면에 있는 양심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면서 재판부가 밝혔고 그 중에 하나로 참고한 것이 생활 기록하고 이제 종교 활동의 이력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남을 막 때리고 다니면서 나는 평화를 그 소신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말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FPS 게임이라고 하죠. 총싸움 게임. 로그 기록까지도. 아, 그래요? 예. 전쟁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1인칭. 전쟁을 정말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그 게임을 한다면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FPS가 뭐의 약자냐고. 아, 정말 이건 의표를 찌르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냥 그 자체로 한 단어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FPS? 뭔가? 우리가 IMF에 대해서 약자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듯이. 아니, IMF에 못합니까? 인터내셔널 뭐죠? 머니. 머니.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그렇습니다. 네, 허를 찌면 죄송합니다. FPX의 마지막은 슈팅으로 제가 알고 기억하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죠. 그 참 그 법원으로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거짓말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속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념은 정말 평생 태어나서부터 쭉 자기 인생을 지배한 어떤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유튜브에서 유원상님이 그 FPS의 약자, FPS 이제 풀네임을 보내주셨는데, First Personal Shooting. 예, 그거네요. 예. 사실 1인칭 슈팅 게임이라고 표현하는데 FP를 제가 퍼스트까지는 생각했었는데 퍼스널인지 몰랐네요. 예.
그래요. 뭐 IMF 약자도 보내주셨는데 넘어갑시다. 그냥 웃기려고 한 건데 뭘 굳이 그것까지 뭐 몰라서 진짜 제가 뭐 그 얘기를 못했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예.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잘난 척한다고 출연료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뻔히 아는 건데.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저는 방금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랬나? 그렇죠. 오창석 평론가. 예. 네, 다음 소식인데요. 4년간 3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모 서울고검의 검사. 서울중앙지검이겠네요. 예, 부장검사급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해임됐다. 네, 검찰 최초의 음주운전 3진 아웃 해임 검사라고 됐다고 합니다. 야, 아니 또 자택이 서초동이네요. 네네. 서울중앙지검이 또 서초동에 있고요. 네, 맞습니다. 걸어 다니시지 뭐 굳이 차를 몰고 다니셨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1월 27일입니다. 술에 취한 채 자택에서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긋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주를 했어요. 네, 음주운전 측정도 거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있어서 결국 해임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비위로 해임되면은 변호사 개업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텐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 뭐 아마 그 변협에서 서울 변협에서 상당히 거의 그 혐의경 검증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럼 검사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이러셨을리 만무할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검사도 해임이 되는군요.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이 돼서 사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최순실 씨하고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었고 특히 박관천 전 경정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 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가 있었죠. 근데 이 해당 기사를 안민석 의원이 SNS에 링크를 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순실을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연관된 그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재차 또 제기를 한 셈이죠. 최순실을 모른다고 읽고 최순실을 잘 안다고 해석한다. 이렇게 안민석 의원이 쓴 거네요. 그래서 김 전 차관 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최순실을 모른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시글을 올린 안민석 의원까지도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이 최순실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박관천 경정이? 둘이 이제 친한 관계다. 모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박관천 전 경정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었던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뭐 놀았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들이 서로 가까워서 김학의 전 차관 아버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하고 친해서 뭐 그렇게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법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네, 그 퇴직금이 1,0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 퇴직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1,000원짜리로 지급한 업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령지청에서 진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좀 보면요, 그 한 횟집 업주 A 씨가 한 직원이 퇴직을 할 때 3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4년간 일했는데 퇴직금 3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적다라고 해서 이 종업원이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고요. 보령지청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서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는데요. 횟집으로 불러서 이 700만 원을 1,000원짜리 7,000장을 주면서 그래요. 네, 가져가라. 라고. 예전에 어떤 노동자가 뭐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해서 10원으로 이렇게 지급했던 그런 그 사용자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업주가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매월 임금 230만 원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이죠.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이후에 퇴직금을 매월 20만 원씩 산정을 해서 250만 원을 지급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주 입장에서는 난 이미 퇴직금 줄 거 다 줬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용했었던 그 노동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4개월 후부터 일을 잘해서 그리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더 받았다. 그래서 250만 원이 됐다라고 했는데 업주 측은 구두합의라서 결과가 없다. 네. 구두합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횟집주인은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주 측은 이 충남의 회센터에 이 노동자가 다른 곳을 못 가게 상인연합회를 압박을 해서 또 한번 빈축을 사서 상인연합회에서도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단 대전 지방 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 민의 한수 가볼까요? 네, 오늘 하필 전하지 못한 소식이거나. 그래요? 예. 사실 지금 이제 검찰이 아니라 국회에 이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고발을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했던 소식은 한국GM 공장에 대해서 불법 파견으로 이제 그 혐의로 압수수색이 오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기업 불파 사측 처벌, 공당 불파 직원 처벌. 알겠습니다. 서기한수. 네,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몇 년 만에 무급휴직을 받습니다. 무급휴직하는 직원들에게 회장의 퇴직금으로 유급휴가를 지급하라. 네,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싶다고요? 얘기했다고 그러지 뭐. 네.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전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2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수정인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게 소원입니다. 사촌한테 물려받은 자전거가 있는데 친구들이 자전거를 다 타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물려받아서 갖고 왔는데 엄마 난 도대체 저 자전거 언제 배워 이러더라고요. 그래 엄마 수술하고 나면 다 이제 괜찮아진다니까 그때 엄마 가르쳐줄게 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이제. 수술만 하면 건강해질 거란 엄마의 믿음은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